오늘은 김성일 대표님, 과거에 저희 아주 유명했던 윤수일 씨를 제작하셨고, 저희가 아는 금강산 또 저희랑 같이 갔다 오셨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모시고 있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리밴드도 제작하셨죠. 아주 유명하신 분. 오늘 그분을 모시고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아파트라는 노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만들었죠. 예, 그 노래가 근데 제목 중에 아파트라는 노래가 뭐 사랑 이런 노래가 많은데 노래 제목이 아파트는 진짜 좀 약간 특이해요. 예, 저희가 영화 제목 아파트라는 건 들어봤는데 노래 제목 아파트라는 노래가 사랑도 아니고 우리 보통 이렇게 감정이 없는 노래 같아요. 아파트라는 노래가 딱딱하잖아요. 노래 제목에 사랑이나 감정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게 대박을 쳤어요. 그러니까 좀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파트라는 노래가 히트를 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근데 아파트라는 이제 노래 테마가 그 당시에 82년도 그때 후반 83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막 아파트 붐이 우리가 일어날 때예요. 저쪽에 강남 쪽에 저쪽에 잠실 쪽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지코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윤술 씨가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이제 그 전에 제2의 고향이라는 노래를 이제 불렀죠. 그 전에는 트로트 형식의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런 노래로 이제 데뷔를 했지만은 중간에 이제 윤수일 밴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제2의 고향이라는 이제 노래를 그 노래는 이제 시티뮤직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가요 쪽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죠. 장르가 처음으로 이제 윤수일 군이 이제 시티뮤직이라는 음악 장르를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의 이제 일상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크게 성공을 했죠. 제2의 고향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하고 이제 한참 공백이 좀 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한 2년 정도 공백이 있다가 이제 저를 만났죠. 개인적인 사정이 뭡니까?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약간 방송 종사하시는 분 프로듀서하고 약간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뭔데요, 그게? 그게 서로가 이제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건 지나간 얘기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깊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MBC 토토줄이라고 이제 토요일은 즐거워. 제일 큰 프로그램이었죠. 거기 이제 출연을 해서 녹화를 하다가 이제 담당 프로듀서 AD 프로와 보시는 분 하고의 이제 약간의 충돌로 조금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이라는 게 폭행? 사람들은 이제 폭행이라고 이제 밖에서 얘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폭행이 아니고 윤수일 씨 입장에서도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이고. 일방적으로 때린 건가요? 폭행이 아니고? 폭행이 아니죠. 서로가 이제 말다툼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좀 와전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갑과 을이잖아요. 방송국 갑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 기분이고 또 연예인 입장에서는 을이죠. 근데 갑과 을을 굳이 따질 건 아니고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가수들한테 많은 이제 가수들도 참 발굴도 하고 매니저로서 이제 평생을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저의 제 매니저라는 직업에 제 모토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가수들한테도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 게 정신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작곡가 선생님, 작사가 선생님, PD 선생님, 기자 선생님, 그리고 매니저 선생님. 이 5분들은 선생님이다. 항상 공경을 해야 된다. 왜? 이 5분들이 니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분들이다. 항상 제가 이걸
항상 명심하게끔 하거든요. 가불이라는 그런 것보다 PD 선생님하고의 관계도 그 불미스럽게 그러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불미스럽기보다도 약간의 이제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이제 뭐 에너지를 내고 뭐 하다 보니까 에너지라고 해도 되겠죠. 알아듣겠죠 이제. 네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 신경이 좀 예민한 상태에서 다툼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말로만 다툰 게 아닌 거죠. 이제 뭐 좀 강한 말다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방송국이 우선 PD 선생님이 위니까 네. 이제 징계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방송 출연이 금지가 됐죠. 아, 둘이 충돌이 있어서요? 예. 네. 약간의 충돌로. 그래서 그게 한 2년 정도 이제 이렇게 공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매니지먼트를 안 하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가깝게 지내는 형 동생이었죠. 이제 서로가 이제 형님 동생 이런 사이로 항상 만나면 이렇게 반갑고 항상 격려하고 서로가 이제 소속사도 좀 다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쪽 오래됐죠. 네네. 이제 제가 이제 소위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제 1세대 매니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이제 1세대 매니저이기 때문에 오래됐죠. 7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거쳐갔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이제 그 윤수 씨를 그래서 이제 윤수 씨를 만난 동기가 그렇게 됐고. 일단 만나면은 이제 음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비한 곡이 아파트라는 노래인데 바로 아파트를 만드신 건 아닐 거잖아요. 바로 작업이 들어갔죠. 아파트라는 노래인데 이제 이 노래를 이제 음반을 만들려면 이제 곡을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곡이 좋은지 그냥 쉽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대로 원색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네. 무슨 노래를 해야지 히트가 나는지 히트곡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응? 어떤 것이 좋은지. 그러니까 많은 곡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만들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초이스하고 선택했던 것이 타이틀곡으로 선택했던 게 아파트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윤수 씨도 요즘도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죠. 그건 발가락으로 그린 건데. 쉽게 하면 그냥 그건 편하게 그냥 뭐 습작 스타일로 만든 거다 이거죠. 아파트라는 노래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장난기 있게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마산에 이제 그 크리스탈 호텔이라고 거기에 이제 장기적으로 공연 계약을 맺고 이제 마산에 내려가서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밤에는 이제 나이트클럽 공연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문화가 그거였으니까. 낮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이 없으면 이제 바닷가 이렇게 가서 참 바닷가에 가면 이제 마산 거기 가면은 그 뭐 갈대밭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이제 기타통 메고 이제 우리 팀원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다가 저희들끼리 똥탕 거리고 놀다가 야, 아파트 좋네. 이런 거 보다가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윤수 씨가. 그래서 이제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갈대숲을 지나고 그 쓸쓸한 너의 아파트가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게 테마로 잘 만들어낸 게 이제 그 아파트라는 노래인데 제가 처음 그 데모 형 이거 한번 들어보시오. 들어보니까 솔기타에서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이거 완성하자. 그 가서 서울 올라가서 바로 판 작업하자. 야, 우리들 그냥 우리 속된 얘기로 그냥 하겠습니다. 쉽게. 야, 판 만들자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시작을 한 게 이제 아파트라는 노래인데 그 안에 이제 떠나지 마라든지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락적인 아주 그냥 헤비 락도 있고. 근데 우리 이제 윤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밴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밴드 음악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추구하는 것은 이제 그 시티 음악이다 해가지고 좀 강렬한 그런
그 사운드의 그 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라는 그 노래를 이제 악보를 만들고 완성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 노래를 이제 직접 우리들이 이제 편곡도 하고 이제 뭐 쉬면서 호텔방에서 앉아서 저희들끼리 농땅거려서 다 그 분야별로 맡아서 기타는 기타대로 베이스 야 이건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자 리듬은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걸 실질적으로는 그게 지금 4분의 2박자 뽕짝이에요. 뽕짝이라고 하는 재미로 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별빛이 흐르는 짝짝쿵짝 다리를 건너 쿵짝짝 쿵짝 요렇게 재미있게 그냥 재미로 한 것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빠른 템포로 편곡을 바꿨죠. 이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습도 충분히 하고 해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일단은 만들었어요. 그 완성을 했는데 그 시티뮤직이라는 그 음악 장르는 네. 그 윤수리가 만든 거예요. 윤수리가 음악의 추구를 이제 시티뮤직으로 처음부터 지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제2의 고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또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히트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도 있지만 도시의 천사라든지 네. 이런 노래들이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 윤수일 그 작품 중에 네. 이제 그래서 그 시티 뮤직이라는 그 음악 장르를 완성을 한 것이죠. 그건 윤수일의 완성 작품입니다. 그렇구나. 시티 뮤직이 요즘에 시티 팝이라고 이제 하는 장르랑 비슷한 그때도 외국에는 그 시티 뮤직을 하는 그 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팀이 시티 뮤직이라는 게 외국에는 장르가 있었던 것 같아.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전격적으로 이제 그 도입을 한 게 이제 윤수일. 국내에서는 네. 윤수일 음악. 아파트는 듣자마자 이거 정말 히트치겠다 이런 느낌 오셨어요? 나는 그게 이 매니저의 그 감각으로 네. 아 이거다 하고 저는 알았죠. 아,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서울 와서 그걸 제작을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음반에 보면은 뭐 떠나지 마. 제 기억으로 네. 그 노래는 아주 강한 비트의 그 락 음악인데 원래 이제 그 친구는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대중적인 부분이니까 일단은 뭐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히트가 나야 되잖아요. 가수가 히트 못 내면 가수도 피곤하고 매니저도 피곤하고 그러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작은 이제 음반 회사에서 큰 메이저 이제 음반 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홍보, PR을 하고 이랬죠.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아파트는 내놓자마자 이제 그런데 이제 완전 아파트라는 히트쳤나요? 노래가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도 이것도 또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 전체 이제 그 매니저들 우리 동료들이 많습니다. 매니저들이 요즘은 거의 그 매니저 출신들 그 사람들이 다 제작자로 기획자 이제 쉽게 하면 PD 메이커로서 프로덕션으로서 지금은 엔터테인먼트죠. 로서 이제 다 자리를 잡고 지금 뭐 이제 우리 후배들 중에는 그 유명한 뭐 큰 회사들 SM이라든지 YG라든지 뭐 JYP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다 팬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 큰 그런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뭐 기존에 뭐 음반 회사를 하시던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 가수도 하고 프로듀서도 하고 매니지먼트도 하고 했던 분들이 이제 다 자리를 잡아서 했는데 그때 이제 80년대부터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조금씩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스타트를 끄는 게 그 아파트라는 음반이 많은 걸 시사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음반 회사에서 그냥 뭐 음반만 제작해 주고 우리가 알아서 PR도 하고 그냥 가수 그 인기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매니저가 무슨 제작자도 아니니까 로얄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수가 이제 커가지고 뭐 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이제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저희들 돈으로 그 음반을 제작을 해서 마스터 테이프를 만들어서 이제 음반 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음반이라는 회사인데
그때 그 서울음반이라는 회사는 그 지금이 뭘로 돼 있죠? 그 저 시사영사 YBM의 전신이죠. 그 시사영사가 이제 그 시사 영어에 대한 음반 만들고 카세트 만들어서 파는 책하고 이렇게 해서 파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음반도 작업 자기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음반 공장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음반 회사를 만든 게 서울음반이에요. 그 음반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서울음반이 가장 이제 최신의 그 시스템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회사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가 가지고 가서 제가 가서 서울음반을 가서 만났더니 자기들은 돈은 못 준다. 지원을 못 한다. 그럼 뭐 내가 돈 들여서 다 만든 거니까 그 뭐 돈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음반만 찍어서 판매만 해주라.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시스템이 그 간간히 이제 우리 동료들 중에 간간히 피디메이커 스타일로 해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그 음반의 그 세일, 장사, 그것은 음반 회사가 다 했어요. 우리는 피디메이커 우리 교육자들은 실질적인 음반 장사를 할 수가 없어. 도매상하고 이 거래를 할 수가 없어. 뭐 세무적인 관계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뭐 돈 달라는 얘기 아니고 돈 미리 좀 달라는 얘기 아니고 지금으로 하면 뭐 마이킹이라고 그러죠. 우리끼리 얘기가. 응? 마이킹 해달라는 게 아니고 뭐 선급금 이런 거 달라는 얘기 아니고 일단 음반만 그럼 만들어만 주라. 찍어만 주시고 일단 저 장사해서 단 50대 50으로 하자. 5대 5로 해주라. 그래가지고 최초로 파격적으로 이제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파격적으로 5대 5로 시작을 한 것이 이제 그 아파트라는 음반 그 음반이에요. 제작. 원래는 보통 몇 대 몇으로 해요? 보통은 뭐 로얄티 뭐 한 200원 주고 뭐 주는 대로 받았던 거죠. 그 당시는. 그 전만 당시에 해도. 가격이 얼마였죠? 제가 그때 기억으로 음반은 그 레코드 음반 한 장에 1,300원. 그리고 카세트 하나에 600원인가 650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참 옛날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로열티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음반을. 그런데 이제 서울 음반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뭐 히트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뭐 와서 그 뭐 다 해가지고 와서 제작해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해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걸로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요? 앨범 많이 나갔죠? 좀 나갔죠. 몇 장 정도 나갔어요, 앨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갔다가 수금해서 해온 게 그 당시에 한 70만 장 되는 것 같아요. 60만 장, 70만 장 정도 팔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파는 거죠, 그 당시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초로 그야말로 매니저로서 제작자가 PD메이커로서 제값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 선배들, 동료들이 이제 한때는 그 김성인 씨가 받는 것만큼만 해주라. 김성일하고 똑같이 대우만 해주라. 이렇게 이제 이것이 하나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피드메이커라는 거 이런 거, 그 매니저라는 이 저희가 많이 활성화가 됐죠. 오늘의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 피드메이커들의 실질적인 원조가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제값을 받는 원조. 근데 이제 음반을 만드는 이제 여기까지는 한 장르. 네. 오케이? 네. 근데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아파트라는 노래. 근데 이제 홍보 이거 얘기를 해야 돼. 그 아파트라는 또 노래가 이게 참 사연이 많습니다. 음반을 만들어서 이제 방송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송국에 판을 다 갖다 주고 홍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좀 너무 정제된 얘기 같아. 홍보를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홍보 안 됐을 것 같은데.
뭐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뭔 노래야 이러면서. 그랬죠. 그 당시에는요. 이 방송국에 가져가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아주 막강한 힘이 있던 그 유명하신 라디오의 이제 PD 한 분이 김성희 씨 이리 좀 와봐. 예. 나는 좋죠. 뭐 판이나 틀어줄 줄 알았지. 노래나 틀어줄 줄 알고 예. 그러고 가니까 그 노래도 아니야. 노래도 아니야. 그래서 뭐가요? 아파트. 그게 뭐 노래라고 그런 걸 만들어서 그 노래도 아니야. 이래요. 그 당시로는 조금 그 리듬이나 그 노래가 처음에 접하기는 좀 거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파격적이었네요. 파격적이었죠. 그때는 보통 다 어떤 노래들이 유행했었을 때예요? 82년도, 3년도니까 거의 그 당시는 그때는 그 우리 가요계의 이 판도가 조용필의 시대였어요. 조용필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거의 뭐 남진 나훈아 시대에서 쭉 내려오다가 77년도, 8년도 이때 이제 그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가 이제 터지고 히트가 나고 최연의 앵두, 뭐 오동잎 이런 노래들이 리듬이 디스코로 베낀 트로트의 리듬이 디스코로 베낀 그런 이제 시대로 가요계가 남진 나훈아의 뽕짝, 이미자의 뽕짝 시대에서 우리 가요의 리듬이 전격적으로 변했어요. 안챙이라는 걸출한 작곡가가 나와가지고 지금 안타 프로덕션, 안타 음반의 이제 사장이시기도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영사운드라는 팀을 그 등불, 뭐 달무리, 뭐 유명한 있잖아요. 그 히트시킨 그 영사운드라는 팀의 리더로서 오랫동안 그 그룹 사운드를 하시다가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맨 처음에 이제 그 노래를 편곡해서 이 그룹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서 한 게 이것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편곡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따따따따 따따땅 따땅 띵 땅땅 띵 하고 온 그 편곡을 하신 분이 안챙 씨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 히트가 나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분도 이 바닥에 제작자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오동잎 사랑만은 않겠어요. 앵두 뭐 이런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노래들을 막 쏟아내니까 히트곡을 쏟아내니까 우리 가요계의 리듬의 판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뽕짝 그 시대에 그 음악이 이제는 완전히 변한 거죠. 아, 그분이 SM이었네 그때. 그렇죠. 그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SM 오늘로 말한다면 하이브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가요계의 판도를 다 바꿔버렸어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남진 나훈아 이미자 이런 분들 시대에서 그 전통적인 뽕짝 시대에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이 히트 나면서 그 편곡이 히트가 나면서 그룹 사운드 형태의 디스코풍의 뽕짝의 리듬이 변해서 쭉 나온 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77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이때부터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미 우리들 그 시절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조용필이 재기를 하면서 창밖계좌가 나오면서 우리 가요계가 이제 완전히 조용필의 시대로 가니까 그룹 사운드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젊은 음악이.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 나온 음악들이 이제 가수들이 김수철의 뭐 젊은 그대 뭐 이런 노래 그다음에 뭐 이용이 그때 국풍 80일이 끝나고 나서 직전이죠? 이후죠 그때? 그렇죠. 이제 그 후에 이제 국풍 80이 국풍 80이죠. 예. 그 국풍 80이 나오면서 이용이가 예. 나오면서 이제 뭐 잊혀진 계절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대를 만들잖아요. 네, 전영록이다, 맞습니다. 뭐 네. 송굴매다 맞아요. 이런 멤버들이. 네. 그게 이제 10대 가수 중에 5대 가수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이제 윤술 밴드, 제2의 고향,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치열한 경쟁이죠. 그래서 가요계 판도가 그렇게 변했던 시대예요.
그때 그 윤수일 씨는 그 당시 표현으로는 혼혈이었잖아요. 혼혈이죠. 백인 아버지의 예, 뜻이잖아요. 그런 거는 뭐 어떤 뭐 그런 얘기들은 없었나요? 혼혈에 대한 맨 처음에는 좀 있었겠죠. 근데 저하고 만났을 때는 없었어요. 저하고 만나면서 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 윤수일의 음악을 제가 좀 좋아했고, 매니저 같이 일을 안 했을 때도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도 윤수일에 대한 그 항상 제가 굉장히 그 윤수일이라는 가수를 그런 스타일의 가수를 그 스타일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윤수일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침체되어 있을 때도 가끔씩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은 왜 노래 안 하느냐, 열심히 해라, 네가 안 하면 안 되지, 왜 쉬고 있냐.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다 두었다가 이제 저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발음도 좀 약간 특이했어요. 뭐 발음이 특이할 건 없죠. 뭐 나 여기서 나서 가지고 했는데 뭐 외모적인 영어도 부분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뭐 훤칠한 그 저기 키에 잘생긴 얼굴, 목소리도 좋고 다 갖췄잖아요. 가수로서는. 네. 제목으로서는 좋은 가수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가수가 노래를 안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가요계의 손실이죠. 나는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종용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날 차를 와서 형님이 매니저를 해주신다면, 저하고 일을 해주신다면 제가 다시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좀 거부를 했죠. 근데 그 전까지 저는 이제 뭐 김상진이다. 오래전에 74, 5년대 매니저 하면서 뭐 최백호다. 무슨 뭐 윤순이, 뭐 남이, 뭐 오정선이, 뭐 이세진이 뭐 이런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간 다 신인들이에요. 그 가수들은. 저는 그 신인들만 발굴해서 신인들 키우는 재미로 매니저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타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침체가 됐다고 하지만, 근데 기성 그런 가수하고 일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고 또 제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거부를 좀 했는데 저한테 한 3번 정도 찾아왔어요. 형님 그러지 마시고 해줍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제가 오케이, 나를 믿을 수 있냐? 예, 형님 모든 거 다 맡기겠습니다. 나는 좀 개성이 너무 강해서, 고집 세고 개성이 강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내가 저기를 맞춰줄 수 있느냐. 모든 거 형님한테 다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술 한잔을 하면서 만나면서 얘기하는 게 할 때, 그때 이제 윤수 씨 얘기에 제가 지금도 좀 이제 안 잊혀지는 게 뭐냐면, 형님 그런데 저는 저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 형님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뭔데? 형님 제가 혼혈 아닙니까? 저의 약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이제 다 털고 저한테. 그때 제가 찡하게 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윤수리하고. 자, 이 순간부터 너무 나오고 정식으로 한 그라운드에서 이제 한 식구가 돼서 일을 하는데 나는 너를 그걸 핸드캐라고 생각 안 한다. 그 혼혈하고 어떠냐? 그리고 아무도, 어느 누구도 윤수일의 노래를 좋아하고 윤수일을 좋아하지, 어느 누구도 네가 혼혈하라고 그래서 싫어하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도 없다. 너 좋아해 주지 않느냐? 조금도 그거 위축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나하고 같이 5년을 이렇게 계약을 해서 5년을 같이 있었는데, 나하고 일하는 동안 2번 다시 이 얘기는 하지 마라. 네 입에서 혼혈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나는 너하고 결별을 할 거다. 약속해. 그래서 약속을 받고 했습니다. 그 대신 그거 뭐냐면,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저는 더 노력하고 열심히 그 가수를 뒷바라지를 해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한 그 책임감에 대한 각오였고 우리 둘이 그걸 헤어질 때까지 지켰습니다. 서로가 지켰고.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한 게 이제 아파트라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의 음악이 이제 그런 흐름의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조용필이라는 큰 산이 이제 라이벌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원체 뭐 그냥 뭐 음악적으로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이 친구는 좀 차별화된 노래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조용필하고는 좀 다르면서 강한 노래, 오히려 조용필의 노래보다 더 저는 강한 노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좀 무거운 락을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이에요. 밴드로. 근데 저는 내 입장에서는 그거 해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했죠. 너무 어렵잖아요, 노래가. 떠나지 마, 쿵쿵, 칵칵. 이렇게 뭐 벌써 리듬이 다른데. 그걸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조용필이라는 큰 산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밀어내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아파트라는 음반을 만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음반이 5곡 들어가지 않습니까? A면, B면, 이렇게. 처음에는 그것도 본인이 이제, 이 노래는 뽕짝인데요. 이것 갖고 될까? 이런 얘기야. 나는 신념이 강한 신념으로 나는 이거 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음반에다 이렇게 PR 동그라미 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서 표시해가지고 방송국 갖다 주잖아요. 이 노래 틀어주십시오 하고. 근데 이제 이 노래를 해서 동분서주했지. 열심히 했죠. 그 당시에는 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죽기 살기 목숨 걸지 않으면 내 가수를 성공시킬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곡에 정말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뛰는 그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각오를 하지 않으면 가수들이, 거의 전체 가수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었다 이 말이죠. 원체 조용필이라는 그 쓰나미가 지금 밀려와서 계속 그 쓰나미도 한번 밀려와가지고 끝나면 좋은데 그 쓰나미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10년을 왔잖아요. 조용필이라는 그 쓰나미가. 한 곡이 가면 또 부르는 노래마다 쓰나미가 오니까 그 외의 가수들은 뭐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것을 하여튼 간에 그 고비를 넘기려면은, 내 가수를 살리려면, 저는 참 제 에피소드입니다만은 금강구두가 정말 질기대요. 내가 보니까. 금강구두가. 나는 그 금강구두가 그렇게 질긴 거 그때 봤어요. 1년에 그 구두를 2컬레씩 신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뛰어다니는지 아시잖아. 그 당시에는 이제 SNS도 없고 아무것도 인터넷도 없죠.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네. 뭐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앨범 가지고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그냥 예. 도는 거죠. 그 당시는 삐삐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유선밖에 없으니까 이건 발로 뛰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대화가 안 돼, 이게. 그 당시에 전화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화가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몸으로 뛰는 거예요. 뭐든 사람을 만나든지 뭘 하든지 일단 몸으로 뛰어서 발로 가가지고 직접 만나고 직접 하고. 여기 우리 윤경철 국장님 계시지만 그 시절에 저하고 만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우리 참 죄송합니다. 윤 국장님. 네. 그 새까만 밑에 새끼 기자였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서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났죠? 그러죠. 우리 자주 만났지. 네. 그러니까 LP판을 양쪽에 들고 이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LP판에다가 무겁잖아요. KBS, 예. 뭐 MBC, 그 당시에 뭐 MBC, KBS밖에 없었으니까 CBS가 있었거든요. 동아방송. 없었죠. 이제 통폐합 됐으니까. CBS 요것밖에 없었네요. 그러니까 잔뜩 들고 다니는 거죠, 방송국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 뜨면은 밥 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가서 종로 5가에서 내려서, 그 당시엔 종로 5가에 있었으니까 CBS 갔다가
이제 MBC 갔다가 여의도 KBS에서 갔다가 다행이네요. 방송국 세 개밖에 없어서. 예. 근데 그 방송국이 많이 있을 때는 통폐합하기 전에는 79년도까지 네. 저 유신 끝나기 전에 있을 네. 때까지는 방송국이 많았어요.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코스가 어디냐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종로 5가에서 집에서 내려서 기독교 방송 들려서 한 바퀴 들려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걸어서 광화문에 동아방송 갔다가 동아방송에서 또 TBC 저 소소문에 TBC 가서 일 보고 점심 때 넘어옵니다. MBC로. MBC 정동 MBC로 넘어와요. 거기서 이제 하루 일과가 우리는 끝나는 거야. 거기서 죽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동클럽이라는 우리 1세대 매니저들의 모임인 정동클럽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선배님들도 다 가시고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았는데 저도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동클럽이라는 그 우리 1세대들의 그 친목 모임이 그래서 된 겁니다. 정동 MBC에서 참 그 정동 MBC 앞에 황실다방이라는 곳이 참 유명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의 전부 다 아지트예요.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방송국에 가서 또 만나고 이랬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통폐합하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갔다가 이제 MBC에서 또 정동에서 있다가 여의도 KBS까지. 그래서 여의도가 그래서 형성이 됐던 거예요.